날개도 바꾸고. 이건 진짜 춥다 해줄게. 아, 예. 현적구단 공격수 소속이 현적군의 능력자 김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적구단한테 처음 지금까지 오게 되는데 많이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강조 내용은 기본으로 이제 제가 운동 들어가기 전에 몸 푸는 그 몇 가지 동작하고 이제 이 기본기를 달릴 수 있는 그런 볼 트래핑 같은 거 그런 거 몇 가지 하고 공격수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세타스적으로 공격하는 발전 기술에 대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운동을 하기 전에 우선 충분한 몸이 왜냐면 이 공격수는 많은 그 동작이나 허리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몸을 풀어준 다음에 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동작도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발목을 풀어준다. 발목을. 이 발목은 공격수는 이 발목을 상당히 잘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목을 조금 이렇게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양쪽으로 한 30초에서 1분간 양쪽으로 이렇게 풀어줍니다. 무섭게 벌리가.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공격수의 다리에서는 이 관절 부위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무게를 지탱한다거나 아니면 이 선봉을 할 때 그 관절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던지는 게 있고 이렇게 한 2번 정도 해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펴가지고 발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이게 이제 이것도 발은 그 무릎을 벌리면서 이렇게 좀 유연하게 해주는 그런 스트레칭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2,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짧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발목 부위가 여기 부위가 당기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쪽 부위에 아킬레스건이라든가 이런 이런 부위에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왼쪽 이렇게 당길 정도로 여기가 해주셔야 돼요. 충분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넓게 해주시는데 넓게 해주실 때는 여기 부분 보시면은 여기 부분 이쪽 인대 부분이 충분히 들어가가지고 당길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은 나중에 공격을 할 때는 다리를 많이 벌려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인대가 다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지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몸을.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지탱하고 있고 이 몸 자체가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다리가 이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벌어지겠죠? 이런 운동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당기면서 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런 운동을 반복을 10번 정도 해요. 그러면 아마 이쪽 부위가 많이 당길 겁니다. 이쪽 부위가.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제 다리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허리를 좀 풀어주는 허리를. 허리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가 때리는 동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 허리가 얼마만큼 잘 돌아가고 정확하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격수는 특히 허리가 무리가 많이 가게 돼 있어요. 이 몸을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허리가 특히 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좀 초보자분들은 허리를 충분히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허리 푸는 방법은 그냥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이 상태에서 원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상당히 당기면서 이렇게 돌아주면은 허리가 이렇게 딱 돌아가죠. 처음에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그냥 반복을 한 5회 정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허리에 약간 그 다음에 이걸 해주신 다음에 가면 이 다리를 어차피 공격수 이렇게 때려야 되잖아요.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격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인대가 아직 덜 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다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뛴 상태에서 반대로 풀어주는 거죠. 반대로.
처음에는 허리에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공격을 하는 순간에도 이게 돌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 5번 정도 양쪽으로 이렇게 5번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면은 이제 여기 부분을 꼭 풀어줍니다. 어떻게 풀어줘야 처음에는 이렇게 딱 들고서 한 번 이렇게 뒤로 놔둡니다. 이렇게 한 번. 그 다음에 안쪽으로 2번. 이걸 이제 반복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걸 한 양쪽으로 5회씩 해주면 연속으로 이제 이렇게. 이게 상당히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해주고서 이제 공격 연습을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동영상 혹시 이제 일반 동영상 게시판에 보시면 그 현우 동영상 맛보기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테니스공 이용하는 거하고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때리는 거를 많이 거기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근데 그거는 네트를 가지고 안 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그 운동 연습이죠. 근데 공격수는 딱 몸을 풀고 들어가서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때리고자 하는 걸 많이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혼자 연습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이거 한번 때려주고 천천히 궁주수로 간 다음에 저기 와서는 이제 이쪽으로 때리는 걸 연습하고 또 다시 공 주워와가지고 또 이쪽으로 때리는 걸 연습하고 공 주워와가지고 페인트 연습하고 이렇게 때리면서 한 가지 동작에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공격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게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 이제 게임을 들어가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아까도 몸을 풀어주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선은 몸을 기본적으로 풀어줬기 때문에 궁을 만져야 됩니다. 그죠? 이 수비나 세타도 이 기본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기본기가. 예를 들면 이런 공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격수도 하다 보면 수비를 해야 되고 수비가 잘못 가고 이렇게 받아내고 하기 때문에 이 자세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리프팅 연습을 해주시는데 어차피 이렇게 치시고 다른 방법은 발등, 다리 옆에, 왼발, 다리 옆에 이걸 연습해 주니까 그냥 연습하는 게 아니라 발등으로 한번 쳐주고 이거 연습해주고 발 바꿔서 왼발로 한번 쳐주고 발로 쳐주고 이게 되게 쉬워 보여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 몸이 딱 풀리고 나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공을 많이 가지고 노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등에 관한 그런 연습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발등. 근데 제가 하는 탑법하고는 일반적인 초보자들 하는 거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이 하는 그 발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이 하는 발등은 약간 드러나요. 처음에 배우실 때는 이거를 무엇보다도 이 발등을 배우고자 하는 분은 기본적으로 기본 탑법이 돼야 되고 이 발등을 하기 위해서는 다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리를 무조건 올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몸이 숙여지면 다리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것도 기본 탑법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을 던져놓은 상태에서 하는 것도 많이 해주세요. 왜? 어차피 이건 찍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도 어차피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높이는 나중에 가면은 몸 높이가 좀 올라가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거는 잘 맞춰야 되고 자세가 잘 나와야 됩니다. 탑법은 틀린데 제가 하는 이제 탑법은 이거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탑법은 초보자들이 가장 배우기 쉽게 약간 돌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그냥 가볍게 살짝 때렸지만 뭘 보시냐면은 공에 어디를 맞고 어디 부분으로 때리는지 한번 그걸 자세히 보시면은 공에 이렇게 부분이 있으면은 공은 여기보다는 높아야 돼요. 하나에서 많게는 1개 반까지 높아야 돼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찍으려면은 공에 여기 부분을 찍어야겠죠? 여기 부분을 찍으면은 다리도 뭐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여기를 찍어버리면은 맞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유가 많으면 수비한테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배우실 때는 여기서 이렇게 때리듯이 스파이크를 하듯이 기본 탑볼 스파이크는 여기서 이렇게 나가지만 발등 스파이크는 여기서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그때 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제 그때는 바운드 시스템이었죠. 이렇게 딱 이제 그때는 이제 이렇게 던져놓고서 이렇게 던졌단 말이에요. 그때는 저도 그때는 우선은 체격 조건도 안 좋고 최대한 여기 때리려고 해야 되니까 그냥 공이 교면은 돌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로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이 가장 중요해요. 혹시 공격수 하시는 분 있으시면 세 분만. 발등 좀 사용할 줄 아시는 분 세 분만. 너 뭐냐? 네, 아니, 그냥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한테 못 풀었냐? 원래 스트레칭 하고 해. 아까 하시는 거 있잖아. 네. 안 맞았죠? 지금 알겠지만, 아기가 과정을 불러간단 말이야. 불러가면은, 우리가 몇 발자국만 가면은 잡을 수 있다는 게 되고, 약간, 이 발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맞춰 놨어요, 여기서. 다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네. 뭐 제가 하는 건 이렇게 하지만, 이제, 이거는 초보자들이 배울 수 있는 걸로 해드릴게요. 여기로 나가야 되거든요. 한쪽으로 나가면 키가 잡을 수 없으니까, 다음으로 한번 해보면. 너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 윗부분을 쳐버리니까 맞고 그냥 이렇게 높이만 간다는 얘기네? 그렇구나. 그렇구나, 진짜. 그건 뭐야? 지금 던지신 공에서 그런 이렇게 좀 왼쪽으로 접근하는 공은 발동을 하시면 안 돼요. 발동을 하는 공은 어떤 공이냐면 여기서 이제 세타하고 공이랑 이렇게 한 이 정도 붙었을 때가 가능한 거지 좀 떨어지고 안 하면 발동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던지고 붙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서는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완벽하게 쉽지 않은 이상 이렇게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 정도에서 해주셔야 돼요. 여기 정도에서. 여기 정도에서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각이 지금 여기는 자세는 여기에 계신데 다리가 돌아가가지고 이게 아니라 다리가 이렇게 하니까 공이 절로 나간단 말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탑법은 이 상태에서 다리가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보면은 다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간다면 이렇게 맞고 절로 나가는 각이 없다는 거예요. 몸을 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몸을 좀 틀으면은 각을 더 낼 수가 있어요. 몸을. 이 상태에서 다리가 이렇게 되기가 어려우니까 약간 돌아놓은 상태에서 약간 돌아놓으세요. 돌아놓은 아까보다 조금 너무 멀어요. 자세가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 이거야, 여기서는 발등을 해봤자 이런 공은 발등은 거의 불가능해요. 여기 정도 와가지고 이 정도 공을 발등을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시면은 발등을 해봐, 잘못하게. 발도 그렇고 이 얼마 이런 비유되는 원래 하시던 대로 한번 해보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공은 여기 있고 공을 던지고 다리는 가가지고 치는데 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대로 해드려보는 말은 이게 공이 일로 가니까 몸이 딱 돌아온 상태에서 딱 때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거는 그냥 여기로 가서 공을 여기로 치니까 맞고 이리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몸을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는 이건 초보자용이에요. 초보자용이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해보세요. 몸을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어차피 일반 분은 3바운드, 3번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가 이렇게 뛰면 돌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에 보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에 그래가지고 때린다는 얘기죠. 이게 떨어지는 순간에 돌아가지고 한번 다시 어디 바로 원인이 다 나와버리구만. 발등은 기분 탑법이 됐을 때 해야 돼요. 그냥 뭐 요즘은 뭐 발등만 멋져 보이니까 막 모든 공격수들이 다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솔직히 이렇게 때려가지고 일반부 가서도 쉽게 이렇게 점수낼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정말 가게 좋고 어느 정도 파워가 있어야지 점수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걸 배워야 돼. 기본적인 걸.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했더니 저도 중학교 때 이렇게 돌아놓고 공격을 했어요. 왜 돌아놓냐면은 이 상태에서 다리 나가는 궤적하고 돌아놓는 상태에서 다리 나가는 궤적하고는 각도 차이가 상당히 커요. 이 한 발 그냥 생각하기엔 이 한 발 뭐 안 돌아놨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냐는데 저 같은 경우는 허리를 많이 이용하고 그렇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허리를 이용하거나 저처럼 다리가 이렇게 같이 나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리를 한 번 틀어줘가지고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 사법 이제 하시잖아요. 일반적인 클럽은. 그러면은 이게 딱 공격이 오면은 몸을 돌아나가지고 이제 세타 쪽으로 때릴 수 있는 공을 파악해가지고 때려야 돼. 킬러는 아무거나 저걸 때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오는데 이 공을 가가지고 때리면 거의 실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때 세타가 틀어졌을 때 이렇게 약간 붙어가지고 이런 공이 됐을 때 이제 가가지고 다리가 나가야 되는 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약간 붙어가지고 약간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가 발등이 돼요. 저는 이제 다이렉트 하기 때문에 이거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반부는 3바운드 3터치기 때문에 거의 다이렉트로 이 세타 쪽으로 공격하는 거는 거의 희박하죠.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시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낮은 상태에서 이거를 네트를 이용 안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게 네트예요. 이게 네트예요. 네트 여기가 한 이 정도 돼 있어요. 여기가 네트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던져놓고 그걸 연습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던져놓고 이런 거를 왜냐면 이거 네트는 이 높이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천천히 조금씩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고 가장 맞추는 방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좀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궁금하신 점? 그렇죠. 한번 미리 돌려야죠. 오른발도 같이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리면 이게 한 발 가가지고 가는다는 얘기예요. 제 타법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요. 지금 뭐 기분 딱 발등 좀 하시는 분들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때릴 수 있는 분들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타법이고 어느 운동이건 간에 그 가장 좋은 공격 기회는 반드시 그걸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은 왜 몸을 이렇게 돌아놓으라고 말했냐면은 저처럼 이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리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각을 낼 수 있을 만큼 그런 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발짝 미리 돌려놓고 때리는 얘기죠. 이 감각을 느끼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때릴 수 있을 때 여유가 느끼고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좀 느끼는 게 있다고. 처음부터 제대로 따라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단습하는 내용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게 딱 기준이 아니에요. 제 타법은 제 체형이나 제 체구에는 이제
가장 파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대입을 하는 거지, 참고사항으로 대입을 하는 거지, 이분처럼 신체가 이렇게 좋고 하시는데 저처럼 이렇게 빠르게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처럼 좀 신체가 좋고 하신 분들은 약간 여유를 가지고 한 발짝 돌려가지고 때리면 기본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잘만 많이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격수들은 뭐 저를 이제 가장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운동이든 각각의 뭐 탑버스도 그렇고 모션도 그렇고 하는 플레이가 개개인이 다 틀려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 이제 정석에 가까운 그걸 대입시키는 것이 저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면은 거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습을 하는 이유는 자기 체형이나 신체적인 조건에 고려해가지고 자기가 맞게 개발을 하거나 공격을 해야 돼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제가 겪은 걸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겪은 것 중에 기본 탑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 안쪽 차기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나와가지고 파워가 나와야 되고, 이 발등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무리하게 꺾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약간 한 발짝 돌려가지고 하는 거고 터지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궁금하신 분 이런 거 오늘은 제가 지금 발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 분야가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 세타나 수비하시는 건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도 그 각각 사람마다 또 다 틀려요. 수비하는 스타일이라든가 몸을 휘어주는 스타일 이게 다 틀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공격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 보고 이제 지적을 해가지고 고쳐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계시는 분들은 뭐 수비나 스타 이런 분들은 제가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는 할 수 있다 그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도 이렇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그렇게까지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건 그건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지금은 좀 이따 해드릴게요. 다른 발등 공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는 발등으로 그 포인트. 지금 발등으로 세타 쪽으로만 때리는 그거에 대해서만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자세입니다. 자세. 이쪽 때리기 위해서는 아까 무게 일어나고 이 상태에서 제가 때리진 않고 모션만 보여드릴게요. 공기 떨어졌어요. 하면 그쵸? 벌써 공 여기로 감아야 돼요. 이거를 왜 빨리 해야 되냐면은 수비가 자세 보고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 딱 떨어지기 전에 벌써 수비가 수비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눈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였는데 처음에는 너무 잘 때리려는 연습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있죠? 펑펑펑 이런 연습 이런 걸 많이 해주세요. 정확하게 맞춰야지 자세가 나오고 높이가 나오고 그때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거지 무조건 때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정확하게 맞추고 그 다음에 치치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 탑법하고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탑법は이제 저한테는 안 돌려놓고 지금 때린 거고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일반 초보자들이 배우셔야 될 거는 공 던지는 것도 이제 기술이 있거든요. 세타가 예를 들면은 여기 이렇게 풀어지기 때문에 공이 맞고 이렇게는 안 가요. 항상 공은 약간 밀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주면은
맞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살짝 가도. 그러니까 자기가 연습할 때는 공을 약간 돌려주세요. 이것도 기술이에요. 약간 돌려주시면은 맞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돌려서 던져주면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 세타가 띄우는 효과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주시고 이 상태는 이거는 돌려놓은 상태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공격. 대충 이 정도로 오늘 관심을 마치고 다음에 또 때가 되면은 다음에는 이제 다른 공격 부분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